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고칼 누르신 거예요. 이제 폐기 처리는 된 양이 저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은 양이 있고 네. 저게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네. 폐기 시설은 저걸 받은 적이 없고 네. 신고된 적도 없고. 근데 저게 또 어느 순간에도 사라져 없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2차 가공된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게 세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거 갖다가 다시 세금 안 내고 팔아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폐기 신고된 건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 검역을 했느냐, 우리가 먹는 국민들이 드시는 이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했느냐, 방사능 검사를 했느냐가 이제 포인트다 보니까 뭐 그랬거나 저나 기록만 하고 자기들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태우는 거 말고도 이 폐기 시설에는 매립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아닙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이나 식약처에서 태우는데요? 태운 근거 가져와라 하는데 그게 관세법 저 160조나 이게 폐기물 관리법 이런 연계된 겁니다. 그러면 폐기된 재에 대한 방사능이 안 나옵니까? 방사능은 소각을 하든 뭐 갈든 뭐 볶아 먹든 삶아 먹든 방사능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이슈몰이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도도 안 돼 있고 우리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 있다고만 하면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벌써 1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 수산물이 오는데 우리가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자료도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 이게 다음 자료죠? 네, 네. 지금 그 소장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그 2019년 8월 25일 그 청와대 청원 21만 동의하고 정부에서 얘기한 이후에 정부에서 바뀐 거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로가 부산광역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배가 들어오고 화로차가 들어오는 곳이 부산 국제외교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 부산역 건너편에 있는 지금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BPA라고 부산 그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 항구를 그 관리하는 항만공사하고 부산광역시에서 뭐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50대 50 출자를 해가지고 해수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측정기까지 설치한 건 좋은데 이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해수 검증되지 않은 해수를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양의 해수 일본 해수가 들어오는에도 불구하고 이 해수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부산광역시하고 항만공사에서 임시 방편으로 해수 측정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와서만 해수를 버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나중에 큰 화면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만들어 놨어요. 네네. 지금까지 뭐 방사능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저 물이 일본 해수인지 우리 해수인지 수돗물인지 절차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전국 단위로 계속 다 돌고 네.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제 네.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네. 해수를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의식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강원도에 놀러 갔다. 그럼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기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 화로차나 선박들은요. 물이 많은 양이 있으면요. 슬러싱이나 슬래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화로패를 싣고 왔어요. 물이 차 있고. 그러면 물건을 빼내면 물이 이만큼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 물을 부산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푸고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라라는 게 취지예요. 그런데 이 물을 싣고 오면 강원도까지 제가 이번에 8시간 쫓아갔습니다. 올 때 8시간 동안 싣고 오면 기름 많이 들어가죠. 출렁거니까 위험하죠. 만재돼 있을 때 화물량과 물만 차 있을 때 양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게 이제 뭐 스토리지나 이런 양마다 20%냐 뭐 80%냐 그런 그 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거기까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걔들이 그 물을 일부러 싣고 올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버리고 나서 지금 네. 해수처리 근처 나 아니면 단지 조금 근처에서 양을 남겨놨겠죠. 뭐 그런 거에 네. 상관없는. 다시 물을 뭐 받는다든가 네,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계신 일자리 상주를 했습니다. 그 방사능 측정기에 대해서 몇 분이 이제 뭐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계시고 이제 모니터를 하고 계시니까 일자리 상주는 몇 분이 됐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우호적이세요. 왜냐면 저 좋은 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관련 법규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어떤 사법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푼다고 기록은 하지만
실제로 걔들이 펐는지 양이나 아니면 일본 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나마 만들어진 해수 감지기를 통해서 뭐 이제 방사능도 측정하고 해수도 처리하게끔 시설을 만들어 둔 것인데 사실 이게 공론화되기 이전에는 그냥 일반 도로에다가 다 해수를 뿌리고 버렸던 다녔죠. 거 네. 아닙니까? 동해나 망상이나 속초에 가서 가면서부터 푸고 있습니다. 아, 그냥 운행 중에. 네, 운행 중에 푸고 그 앞에서 대기하면서 물을 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에서 꺼내는 그 가래비나 멍게와 물반지에서 그냥 건져만 내는 거는 작업 시간이나 작업 방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해수를 도로에다가 이제 풀게 되면 그 도로 자체가 또 망가질 우려도 네, 우리나라 있는 거잖아요. 도로교통법상 우리 국내 화로차들도 해수는 방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화로차는 그 해수를 풀어 왔었던 거고. 네, 계속 풀어 왔었고 지금도 푸고 있고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일본 화로 검역이나 방사능 검사 이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좀 해놨는데, 네네. 네, 그거 보시면 뭐 주차, 뭐 공회전, 그러니까 뭐 매연 발생, 뭐 속도 위반 아무것도 단속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불법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일본 그렇죠. 화로차들이. 네. 자, 그럼 다음 내용도 좀 같이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요게 예, 부산, 이번 이제 양산 6월 정도 30일 날 밤에 10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7월 1일 새벽 4시 5시까지 제가 강원도 속초까지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빨간불일 때 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빨간불이 누가 봐도 빨간불이지 않습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네, 거의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작년 1월인가 4월 달에도 계속 쫓아가면서 7번을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 단속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 자체가 인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요. 속도 메타라든지 뭐 이런 신호위반 카메라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전혀 네, 걸리지 전혀 않으니까. 걸리지 않고 그리고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뭐 문제 있는 어떤 그 모 유튜버하고도 그때 그랬지만 네. 일반인들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 시사직계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었냐면 기자님 이거 이해 가는데 벌금 1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저기 서포트를 할 테니까 무조건 쫓아가 주세요 하는데 예를 들어드리면 동해에 가는 입구 초입에 구간 단속이 20km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거기는 80km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네. 저는 80km를 넘으면은 한 건당이나 뭐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범칙금 내는 얘들은 그냥 120km 쏘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간격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대기하든지 아니면 저도 이제 그 구간 단속이라 했는데 그 법적인 그런 걸리지 않는 곳에서 조금 이제 오버를 따라가는 거죠. 아니 뭐 경로마다 취재 기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네, 안 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실제로 경찰들이 오더라도 뭐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언어 문제, 인식 문제. 제가 지금 다음 화면인가에 전 페이지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부산 특정 뭐 지자체 얘기도 되겠죠. 부산광역시 네네. 동구와 부산광역시 이제 경찰서를 다 콜을 했습니다. 뭐 콜이라고 하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있는데 우리 국민은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신고를 한 거죠. 그렇죠. 신고해서 주차 단속팀 그리고 뭐 환경 단속팀 그리고 경찰 다 오셔갖고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싫어하세요. 왜 따로 이제 그 떠넘기기 하려고. 네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제가만 취재한 게 그곳에서 7년을 넘게 취재를 했는데 네. 경찰이 저 차량을 처음 봤대요. 처음. 네, 처음 보고 그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예전에 황 반장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자님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공부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제가 첨부해놨습니다. 우리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있어도 단속이 힘든 상황인데 법 자체도 적용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번호판 자체 인식이 안 되고요. 네.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옛날에 윤도현 씨인가 그 국제 면허증이 가져갔는데 3개월이 넘은 그 국제 면허증이 그 유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본 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무면허로 이제 뉴스에 나왔던 적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한 10년이 넘은 내용인데 근데 일본 애들은 국제 면허증을 사용하는 것도 없이 그냥 노란 딱지 하나 가지고 우리 교통부령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뭐 속도 위반, 주차 위반, 뭐 미세먼지 배출, 공회전, 부산광역시 같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저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네. 그런데 그런 거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풀패스가 되는 거죠. 참 당황스럽네요.
자료 좀 더 보시죠. 이 영상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이게 이제 쫓아가시는 떼빙인데 떼빙이라고 하면 지금 앞에 저 화로차 말고도 다른 화로차도 앞에 세대가 있는 거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같이요. 네. 그러면 국내 차량들이 저 큰 차 막 길지 않습니까? 13톤 되니까 저기 사이에 끼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속도가 빠르니까 뭐 추월도 힘들고 뭐 옆에 같이 가기도 힘들고 쟤들은 저 아니까 그냥 냅두는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떼빙하면서 세대가 같이 네. 뭐 신호도 위반하고 네. 과속도 하고. 국내법으로는 2대 이상 오토바이나 차량이 같이 주행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도 이제 저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속도도 체크하신 게 있잖아요. 네. 다음 화면으로 담아놨습니다. 다음 내용인가요? 뭐 저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쫓아가면서 한 거고 오른쪽은 놓쳤을 때입니다. 네. 제 차가 이제 이번에 사고 이후에 좀 튼튼한 걸로 다시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차였습니다. 저기가 60km 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쪽에 라인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국도가. 네네네. 우리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 동해 그 전경을 다 관광하면서 갈 수 있게끔 그 지역마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도로가 해안도로가. 네네. 그러면 그 마을에 초입에 들어가면은 학교 앞이 아니더라도 60km 제한이 돼 있어요. 그곳을 뭐 190 이상 제가 쫓아가도 안 되니까 100 이상 달리는 거고요. 그리고 80km 존으로 돼 있어요. 일반 도로는요. 네. 그 80km 존을 얼만큼 쓰고 갔는지 이번에도 제가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는데 4번 놓쳤어요. 네. 그래도 길을 알고 뭐 7년 정도 이제 동해까지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노선은 이제 어느 네, 정도 노선을 알고 인지하시니까. 황당하게 놓친 적도 많아요. 근데 아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동해로 들어갈 줄 알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혼자 뭐 25시간째 하니까. 근데 속초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속초에 뭐 청모 마린, 먼 마린 해가지고 보세창고가 엄청나게 크게 3개가 생겼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얘네는 성수기였던 거예요. 얘 그냥 돈 안 되면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보세창고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그 동해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검역이나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역이나 방사능 검사 이외에 국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정말 큰 소리를 칩니다. 경찰분들이나 지자체에다가 야 내가 딱지 위반 3분하고 뭐 하면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바로 7만 원짜리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신호 위반하고 어저께 발효됐죠. 우회전하면서 정차 안 하면은 얼마가 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호구냐? 왜 일본 애들은 특혜를 받고 니들 막 하니까 이제 그분들은 저는 정말 싫어하시죠. 경찰분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요. 저거 보험도 안 될 거요? 맞습니다. 요거 다음 내용도 있지 않나요? 네. 요게 이제 공회전. 우리 주정차 위반. 네. 안전신문고 통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 경찰이 왔다 가면서 도망가는 거고요. 이제 뭐 도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분들인데 저기 근무한 지 꽤 되셨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일본 화로차에 대한 뉴스라든지 저기 일본 화로차를 본 적도 없고 이 내용을 처음 접하셨대요. 네. 그래서 경찰분들은 두 분이 다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가셨고요. 그리고 왼쪽은 지자체에서 저한테 바로 답변을 준 겁니다. 저런 안 된다는 불소용에 대한 답변은 바로바로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적인 답변이니까 이거는 그냥 예시로만 들은 거고요. 보시면 5분 이상 시차를 둔 동일 사진 2장, 뭐 위치가 나와야 되고요. 뭐 위반 사항이 나와야 되고요. 차 인식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대하여 주의하간 단속 및 계획하겠습니다. 자기들은 계획만 얘기했지 단속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네. 똑같은 자리에서 6번 신고했습니다. 신고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받아들여지지 네. 않았다라는 네. 거죠. 참 충격적이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업체와 그 에이전시를 컨택을 해가지고 때리면 되는데 저거를 단속하시는 지자체는 6시 이후에 공무원들은 퇴근하시죠. 그러면 그거를 그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받으세요. 근데 경찰도 저 화로차가 뭔지 불법행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화를 내고 19년도 초에 막 쫓아가기 더 활성화했던 게 뭐냐면 음주 단속에 그냥 프리패스 했었어요. 음주 단속도요? 네. 음주 단속은 쟤들이 술 엄청 마시거든요. 네. 배에서도 심심하니까 마시고 제가 근데 앞 쫓아갔을 때 막걸리 8병 주세요 갖고 혼자서 8병을 사가더라고요. 막걸리 도수 높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현장에서 마시는 걸 신고를 했는데 일단 처음에 언어가 안 됐어요.
뭐 이의령 박사님인가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일본말은 못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국말 잘하고 쟤네들 20년 다닌 애들이에요 한국을요. 네네네. 그런데 경찰이 오면 이제 단속인 줄 알고 일본말을. 스미마생 뭐 이렇게 하니까 단속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계도만 하고 그냥 보내는 거니까 또 술 먹고 아침에 가서 음주운전하고 가서인데 쫓아갔더니 그냥 보내서 경찰 잡고 좀 멱살까지 잡을 뻔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운전석이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자기 단속선은 왼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였고 말이 되는 얘기냐? 다 운전석이 오른쪽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자체 차원이나 아니면 경찰 측에서 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다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맞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2019년 8월 25일 날 한 달 원래 청와대 답변이 있어야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입니다. 이 사건이 한 달을 연장해서 10월 중순쯤에 그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바뀌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뭐 이제 저는 전 정권, 현 정권 이런 거 저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국민을 위해 산다면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막 버리지, 지금 뭐 주차 단속 안 되지, 미세먼지 단속 안 되지 이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할 따름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역 출장 오신 분들 그냥 1분 20초 만에 찍고 가지, 또 뭐 세관들 와가지고 뭔가 측정을 하긴 하는데 뭐 거의 1분 만에 끝나지. 그리고 차 안에서 둘이 노가리 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솔직하게 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취재를 이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지자체와 경찰 측에서의 유착 관계도 저는 의심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 자료 더 있나요? 네, 한 장 이게 이제 해수처리 감시실이고요. 저 안에 보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간만에 이제 리뷰 차원이라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말씀은 드리지만 그 지자체나 그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에 대해서는 영상을 뺐는데 그 자료는 얼마든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존중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 뒤에 방사능 측정기가 이제 컨테이너로 2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큘레이션 시키면서 방사능 검지를 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기준이 안 돼 있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됐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거 하나 바뀐 것 빼고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인 근거나 저는 이게 화나는 게 그거예요. 법적인 근거 없이 왜 국민의 세금을 지자체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활히 잘 되고 측정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이 해수가 수돗물인지 해수인지 일본물인지 후쿠시마산인지 아니면 도쿄산인지 뭐 고베산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형식적인 요식적인 그냥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절차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월급은 받고 일자리 창조는 됐지만 그냥 유명무실한 내용인 거죠. 어쩌면 언론의 취재 활동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무언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설치한 것에 우리는 불과할 했다라는 정도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유명무실한 절차.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 의식이 있으시고 뭐 제가 의식 있고 뭐 모른다고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한 지자체나 이런 항만공사 관계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정부 차원에서 컨소시엄이나 세미나 같은 뭐 큰 거를 포럼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는 했어, 니네 뭐 이렇게 그 핑퐁식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대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보고 하는데 저는 사실 듣보잡인 뭐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었고 뭐 이름도 없는 그냥 무명 기자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취재만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그 사이에 또 바뀐 거 있어요.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4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일본 화로차는 프리패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뭐라고 하죠? 하소연입니다. 저는 프리패스를 해주셨거든요. 네. 들어가는데. 네네. 근데 뭐 김구라 씨가 오시든 뭐 KBS 환경 스페셜 오든 절차에 따라서만 해주셨고 저는 조금 그래도 죄송합니다. 프리패스라기보다는 그래도 검토만 잘해서 맞춰주면 절차에 맞으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4일 동안 제가 이제 노 억셉트를 당하고 5일 만에 들어가서 4일 6월 30일 밤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 시스템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절차에 맞는 폼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고 이 선진국 수준의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의 그 취재 활동,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취재 활동은 오히려 더 네. 제한됐고, 네. 일본의 화로차 등은 본인들은 제한이라고는 안 하겠죠. 더 편하게 했다고 해놓겠지만. 그러니까 절차상에 더 이제 까다로워졌는데 네. 일본 화로차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는 거는 전에는 30초이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절차를 만들어야 될 곳에 절차를 만들지 않고
엉뚱한 저한테만. 오히려 엉뚱하게 지금 제안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공론화를 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9년에 이미 공론화가 되었던 아주 잠깐 반짝 이벤트로 공론화가 되었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당장 내년 봄에 이제 방사능 방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가 네.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내용이다. 근데 꼭 레거시 미디어가 다루지 않더라도 이게 공론화 작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솔직히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씩만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네. 공유해 주시면 돼요. 네. 뭐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릴 수가 없다. SNS를 안 하고 있다. 만드셔서 올리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뭐 단톡방을 뭐 통해서 뭐 공유를 하시던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시던 뭐 페이스북이나 기타 네. 뭐 인스타를 통해서 올리시던 또 자주 하시는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공론화를 재공론화 시키는 것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정확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셨는데 레거시 뭐 미디어 이런 말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메이저 언론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KBS, 환경스페셜, 시사직경, 제보자들 그리고 JTBC, 김구라의 막나가쇼 그리고 SBS 모닝와이드 또 SBS의 또 환경 쪽 그리고 K 뭐 많은 곳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뉴스공장의 김호준 뭐 공장장 다스베이다 뭐 제가 직접 출연도 하고 정말 이슈몰이는 됐었는데 그게 이슈몰이로 끝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뀐 게 없으니까요. 네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앞으로 것은 네. 향후 몇십 년이 갈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러한 그 소위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본인들이 소모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네. 공론화가 힘든 네. 부분일 거기 때문에 네. 시민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거 공론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론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벌써 재차 3년 강조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공론화된 3년 정도가 흘렀는데 3년 동안 오히려 퇴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그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저기 이제 이건 요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이제 제가 9월에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년 정도 흘러서 2021년 12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걸 네네.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이게 똑같아요. 왼쪽은 가리비고요. 빨간 거는 두 번째 우렁생이고요. 세 번째 돔이고 방어예요.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면은 네, 구분 이후에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중량 보이게 오른쪽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킬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돼지고기 한 근이 600g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리비 껍질을 버렸다고 했을 때 600g을 먹든 500g 먹었다 했을 때 키로로 하면은요 1000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이 뭐 4,500만, 5천만이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빼고 뭐 수산물 싫어하는 사람 빼고 했을 때 1000만 명이 1kg씩 가리비를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저 멍게나 돔 이런 거 말고요. 네네. 그리고 가리비만. 가리비만 작년에 1299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포터가 1000kg 1톤 실을 수 있는데 포터 1299대 양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금액 제가 왜 이렇게 양이 적지? 왜 이렇게 싸졌나 생각하고 다시 계산해 봤어요. 위에 보시면 2021년 금액 가로가 1000미불이잖아요. 이게 저기 점이 공세개가 빠졌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 띄면 제가 1250원 환율 계산해 놨거든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오른쪽에 이제 저게 490억어치예요. 가리비만. 그래서 이 네네. 가리비와 다른 제품 말고요. 수산물 말고 그냥 주요한 가리비와 멍게와 방어와 돔만 했을 때 1476억어치를 수입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 1000만 명이 물론 좀 좋아하시는 분은 뭐 10kg도 드시고 1톤도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장님도 한 1톤 드시지 않습니까? 수산물 안 좋아하십니까? 먹은 지 꽤 오래돼가지고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알고 먹었는지와 또 그걸 검사를 했는지 앞서 정확하게 설명드렸다시피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중 한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자님 어려운 취재하시느라 얼마나 또 이게 힘들고 또 허무합니까? 건강하셔야 되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앞으로도 이게 취재 활동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에요? 네, 저기 죽을 때까지 해야죠.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취재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실지, 그리고 또 이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굉장히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어떤 모 업체와 제가 운전해서 뭐 몇 시간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 지금은 굉장히 엉망인 업체예요. 소장님 잘 아시는 어딘지 아실 텐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 사시는 그 시민분께서 네.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동해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없습니다라고.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직접 쫓아가셨어요. 현장을 보셨어요. 네. 이거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현지에 오시는 분들은 강원도 주문지나 이런 데 오징어나 이런 뭐죠 그 유명한 거 있는데 가오리 같은 거 이런 게 현지니까 옆에서 끼어 파는 멍게나 가리비는 당연히 그 동네 건 줄 아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하나 있고 한 분은 이제 중간에서 내가 봐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저처럼 저거에 미쳐가지고 우리 국민을 위해 가지고 밤낮 전날 25시간 운전하고 제가 3일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 8개월 정도 운전을 안 하다가 막 정말 부산에서부터 부산 하루 종일 그 영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 영도, 송도 쫓아다니다가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속초까지 그 혼자서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올 때가 문제예요. 올 때 지치니까 갈 때는 이제 긴장하고 쫓아가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혼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푼 다음에 취재했으니까 오는데 너무 위험도 하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 여기서 취재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취재까지는 아니지만 인식을 하시고 그냥 그 문제 있으면 112나 신고라도 해주시면 그 경찰분 한 분이나 지자체 한 분들은 이게 일본 차네까지는 아실 텐데 지금 3년이 지나고 제가 취재한 지 7년이 됐음에도 그냥 이게 이상한 차 그냥 스테인레스 붙은 좀 짱짱한 차내는 아시지만 일본 차이고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가져오고 우리 이제 절차 정말 시스템의 부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시스템이 이제 부재가 되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자, 뭐 어쨌든 시민분들의 어떤 제보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공론화에 있다. 네. 그래서 공론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발벗고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 취재 활동을 이어가신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추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취재 내용들 네. 그것도 말씀을 주실 거죠. 소장님이 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있는데 제가 취재한 거 저는 진짜 아끼지 않고 김어준 씨가 그러셨어요. 저는 김어준 씨 모르고 만났거든요. 이건 특종이라고 봅니다. 하면서 저도 그분이 뭘 해주실 줄 많이 하셨어요. 보배드림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인식이나 이런 그냥 이슈가 아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주시겠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수산물 내가 안 먹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소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한번 품귀 영상도 나고 그 어디죠? 염전동에 나왔던 신안 소금인가? 엄청나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한번 방류했을 때. 근데 앞으로 문제는 터키는 염함도 있겠지만 이제 이 수산물은 고가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그냥 뭐라고 하죠? 자기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먹어야 될 서민이나 우리가 전 국민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일반화된 이제 일반 기초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된장 담을 때, 고추장 담을 때, 김장 담을 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안 들어가는 거 없죠. 그러니까 소금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대체 식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런 거 있다고 하겠지만 일부인데 김장 담을 때 그거 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디 무진장에 진한 정도에 크게 호수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바닷물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만 만들어서 대박치겠다.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 많이 하는데 이제 겁먹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수산물은 정말 내가 눈 감고 안 먹고 내가 그냥 그 송어 민물 먹으면 돼요. 민물 짱어라든지. 근데 이 소금은 이런 담수에는 없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거의 방송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논문도 썼었어요. 네, 정부에서 하도 인식이 없어가지고 논문도 써서 그러는데 그런 거를 티내거나 얘기가 아니라 그런 때가 곧 올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20-30년간 꼭
일본 해역만이 아니라 이제 전 전 세계 해역 세계적인, 자체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5대양 가능성이 육제주가 피해를 보는 거죠. 높은 것이고 네. 이 방출에 대한 것이 뭐 일본 정부로 있어서는 거의 확정인 거 아닙니까? 뭐 현지인의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현지에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도 가고 싶기도 하고 현지에 이제 지인들도 많고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회사랑도 한 8, 9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뭐 그 유대해서 지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도쿄에도 있고 뭐 후쿠오카에도 하는데 거의 일본 친구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정부가 하는 걸 다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반대도 하고 뭐 이견도 내고 그러는데 일단 거의 확정이 됐다고 답신이 왔고요. 뭐 2부, 3부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열심히 돼 있는데 도쿄전력이나 이제 일본 세관에다 직접 문을 제가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답변을 받으면 제가 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요거 뭐 앞서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공론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능력 있으신데. 아닙니다.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렇죠. 네. 공론화 작업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암만 방송한다고 해도 시청자분들이 공유 안 하시면 네. 이거 공론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만큼 강성 기자님도 오랜 기간 동안 취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취재를 해 나가실 예정인데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이제 취재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거는 자주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언제든 시간을 불러주시죠. 갖는 네.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제가 볼 수 이런 것 있도록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수금 7%에 사놨어요. 떨어지면 어쩌지 그러시는데 이게 근데 뭐 1, 2년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보신 대로 몇십 년에서 몇백 년 갈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소금 몇 푼에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달나라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책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명 박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었죠. 네,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음 방송 또 진행할 때 네. 그때 시청자분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네. 아니요, 그래도 뭐 충분히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좀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네. 됐던 거고 보고요.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에 또 그렇죠. 여러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국일보 강성 기자님 네,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